안녕하세요.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저도 덕분에 며칠만이라도 우리나라 장을 보지 않아도 돼서 좀 마음이 편합니다. 미국 장은 조금 잠깐씩이라도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고요. 이제 미국에서 대선 토론이 시작되는데 그 부분 계속해서 좀 모니터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번 연휴 때 푹 쉬시고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지난주 한 수요일 정도부터 있었던 이 전기차와 2차 전지 이슈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서는 제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시장에 대한 짧은 코멘트도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로는 이 정책에 대한 부분이 있었어요. 핫한 이슈는 아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에서 지금 어떤 일이 있는지 나와요. 2030년 이전에 탄소 배출 피크를 달성하고 2060년까지 배출 순 제로 달성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수소차 성장 가속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의무 판매 비율 상향 등이 예상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죠. 그게 중국이고 이제 유럽도 나오죠. 2030년 탄소 배출 감축을 기존 계획인 40%에서 55%로 확대할 것이다. 더 빨리 그리고 더 멀리 가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 수소차 확대와 산업 공정에서의 수소 적용 확대 예상.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쪽도 있어요. 2035년까지 캘리포니아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한다. 이것으로 약 12만, 15만 대 수준인 전기차, 수소차 판매가 15년 내 200만 대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전기차 시장은 단순히 소비자들에 의해서 선택이 돼야 되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 각 나라들마다 이 정부 정책들에 의해서도 판매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이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조금 보겠습니다. 유럽 전기차 판매 중국 제치고 세계 넘버원 등극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전기차 시장 1인자는 중국이었습니다. 예, 중국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 세계 최대 시장의 위치를 누가 가져갔나요? 유럽이 가져갔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좋은 이유는 중국에서는 아무래도 중국 기업들과도 경쟁을 해야 되지만 지금 유럽 쪽에서는 여기 배터리 시장 점유율 70%가 LG 화학입니다. 그래서 유럽 시장이 더 빨리 성장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더 좋다. 이제 이렇게 심플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기사도 있었어요. 중국 8월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 37.4% 증가했다. 이렇게 나오죠. 이제 이런 기사들은 그냥 제목만 보시면서 전기차 시장이 잘 성장하고 있고 그 성장세가 잘 유지되고 있구나.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했던 이슈가 이 정책적인 부분이었다면 가장 이 투자자들한테 핫했던 이슈는 아마 이 부분일 것 같아요. 테슬라가 이제 물적 분할되어서 빠져나오는 LG 그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을 인수한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느 쪽에서는 또 확인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곳도 있는데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LG 쪽에서 흘린 뉴스라고 보고는 있는데 뭐 확인을 하는 거는 좋겠죠. 저도 한번 좀 지켜보면서 어느 쪽이 사실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소식이 진짜라면 저는 LG 쪽에서 테슬라와 이러한 내용들을 미리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물적 분할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물적 분할 결정을 했다라고 이제 공시를 띄운 다음에 이제 테슬라 뉴스도 내보낸 게 아닌가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뉴스가 만약에 진짜라고 한다면 뭐 LG 기업도 당연히 좋은 거고 LG 화학 쪽에 지금 다리를 걸치고 있는 기업들 뭐 저희가 지금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LNF도 그 중에 하나죠. 이런 기업들 수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만약에 LG 에너지 솔루션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것은 이제 배터리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겠다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소재나 뭐 장비 뭐
납품을 하는 기업들은 수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이 부분은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머스크가 이런 발언을 했어요. 10년 뒤에 테슬라 전기차 2천만 대 생산할 것이다. 이제 55배 증가가 예측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 머스크 형님은 이런 화제성 발언을 굉장히 잘 하죠. 이제 10년 뒤면 전기차를 2천만 대 생산하겠다는 건데, 여기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여기 나오네요. 네. 이러한 허무맹랑한 소리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머스크를 믿는 경향이 있다. 이제 이렇게 썼어요. 이거 굉장히 잘 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이 수치에 간다 그러면 여기 나와요. 2천만 대를 판매한다는 거는 테슬라 매출이 936조 원이 된다라는 의미라고 해요. 지금 삼성전자가 연 230에서 250조 원 정도 매출하지 않나요?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4개 정도 있는 거랑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조금 과장된 부분이 없지 않은데, 근데 이렇게 허풍을 떨어도 사실 이게 일론 머스크나 되니까 이 정도 수준으로 욕을 먹는 거지, 이거 일반 기업인이었으면 아마 보도도 안 될 거예요. 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게 너무 뭐 허무맹랑하게 들린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무시할 건 아니고, 테슬라가 앞으로 이제 1년, 2년 계속 어떻게 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정말 혹시라도 테슬라가 이것을 만들어낸다면 기존의 플레이어들한테는 타격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꾸준히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테슬라 이슈 하나만 더 볼게요. 테슬라 acquires more land in Texas for future expansion. 그러니까 테슬라가 텍사스에 땅을 더 샀다. 이제 이런 의미죠. 앞으로 뭐 여기다가 뭘 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배터리 공장, 배터리 팩토리 아니냐 이런 지금 추측을 하고 있어요. 뭐 어떤 부분을 이 땅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이유 없이 이 땅을 사는 건 아닐 거예요. 굉장히 지금 테슬라 쪽에서도 뭐 전기차 생산을 포함해서 이 배터리 생산까지 하겠다라는 지금 비전을 가지고 굉장히 사업을 빨리 확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LG화학이 물적 분할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지금 LG 쪽에서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뒀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 나스닥에 상장하는 것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사도 하나 올라왔습니다. 아마 나스닥으로 가면 몸값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그 부분이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닐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예시를 들었는데 어디 갔죠? 예, 여기 몸값 극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 이제 CATL이랑 비교를 해뒀는데 CATL의 시가총액이 현재 지금 76조 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LG화학이 43조 원이거든요. 근데 LG화학이 오히려 글로벌 1위 기업이고 사실 CATL은 여기 나와요. 매출의 80%가 중국인데 LG화학은 지금 뭐 미국, 유럽, 중국 이제 굉장히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죠. 사실 그래서 지금 CATL이랑 그냥 비교를 한다 그러면 사실 LG화 그 에너지 솔루션이죠. 여기 나와요. 시총이 50조 원에 달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렇게 50조 원의 가치를 평가받아서 만약에 정말 나스닥에 상장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훨씬 많은 자금을 끌어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LG화학도 뭐 LG화학이 지금 뭐 글로벌 1위 배터리 기업이라고 하지만 앞으로 투자를 해야 할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 상장을 하든지 더 많은 자금을 끌어오는 것이 아마 중요할 거라고 저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나리오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나스닥으로 갈지 안 갈지는 아직 사실 예측이 잘 안 되는데 만약에 정말 나스닥으로 가서 더 기업 가치를 높게 평가를 받아서 더 많은 자금을 끌어올 수 있다 그러면 LG화학의 글로벌 배터리 1위 자리는 아마 더 확고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발판이 마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K이노베이션 보고서가 하나 나왔어요. 제가 이전 영상까지 말씀드렸던 게 SK이노베이션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지만 최태원 회장이라는 사람이 지금 배의 선장으로 있기 때문에 믿어볼 만하다 이랬는데 지금 예상치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배터리 사업부 1분기 888억이었던 매출액이 4분기에 7천억이라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성장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SK이노베이션도 공장을 계속해서 꾸준히 세우고 있는데 여기 나오죠. 이 증설 물량의 대부분은 수주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출이 확정적으로 찍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2분기까지만 해도 LG랑 삼성은 이 배터리 사업부에서 흑자를 냈는데 SK만 좀 적자도 내고 뒤처져 있었어요. 그래서 좀 우려가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빨리 이 우려를 벗어 던져버리고 빨리 좀 올라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어떤 섹터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포진해 있으면 더 좋죠 당연히. SK도 꼭 반드시 살아남아서 LG와 삼성 그 다음에 이제 SK까지 해서 우리나라 이 세 개 기업이 이 배터리 시장에서 정말 파워풀한 위치까지 올라가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LNF 기사 하나 오랜만에 보겠습니다. 이 기사 근데 예전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다시 나오는 걸 보니까 이거 제 생각에는 포스코 케미칼 쪽에서 낸 기사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 추측입니다. 여기에 이제 보시면 여기 나오죠. 업계 1위를 지켜낼 카드가 NCMA다. 그러니까 지금 NCMA는 LNF와 포스코 케미칼이죠. 지난번 기사랑 좀 달라진 거는 지난번에는 이 LNF에 대한 내용이 조금 더 좀 덜 나오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지금 기억이 들거든요. 근데 여기는 조금 더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LNF가 이제 사업 확대를 위해서 대구 공장 증설한다고 나오죠. NCM의 양극재 생산 3만 톤에서 4만 톤으로 늘릴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포스코 케미칼은 추격자다. 근데 저는 이 워딩을 계속해서 유심히 보고 있는데 니켈 함량이 80% 이상이라고만 나와요. 그러니까 LNF는 명확하게 니켈 함량 90% 양극재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포스코 케미칼 쪽에서 나오는 뉴스는 계속해서 80% 이상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80%인지 81인지 2인지 혹은 89인지 이게 지금 명확하지가 않지만 90%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LNF에 있어서 니켈 함량 90%를 가장 먼저 개발을 했다는 것이 이제 2분기 때 이 LNF가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게 좀 냉정해져야 될 부분이 또 있어요. 뭐냐면 이 다음 것을 또 누가 먼저 개발하느냐 이거는 사실 또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 다음 거에서도 LNF가 먼저 달려나간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또 이 LNF에 관심을 더 주겠지만 만약에 뭐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케미칼 이런 다른 기업에서 먼저 또 치고 나간다 그러면 또 시장은 그 기업에 관심을 줄 겁니다. 이것은 시장의 당연한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NF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LNF가 지금 이 위치를 언제까지 유지해 나가는지 이걸 지켜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LG화학 쪽에서도 NCMA를 자체적으로 생산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게 정확하게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게 니켈 90%인지 아닌지 이게 맞다면 양산이 가능한 건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들여다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그 다음에 폭스바겐 제가 앞으로 전기차 시장 1위를 차지할 것 같다고 언급드리는 기업의 이 폭스바겐이죠. SUV 모델 이 ID4 이제 미국에서 내년 초 본격 시판된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테슬라 모델 3와 Y는 충분히 제친다 이러한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여기 가격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됐습니다. 미국 내 시판 가격은 4,675만원부터다. 그런데 이것은 테슬라 모델 Y보다 1만 달러가량 저렴하고 보조금까지 받으면 3,800만원에 구입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나오죠. 이 정도 가격이면 미국에서 지금 가장 인기 있는 소형 SUV인 토요타와 혼다
이러한 차량과도 가격 경쟁에서 밀리지 않는다. 이제 이러한 의미입니다. 제가 폭스바겐이 전기차 시장에서 1위를 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 어떤 수치적인 근거보다는 아직까지는 좀 개인적인 느낌이 조금 더 강합니다. 정말 아무 의미 없는 예측일 수도 있지만 그냥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다. 그 정도로만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기사 나왔어요. 나이스 신용평가죠. 나이스 신용평가에서 전기차 시장이 고성장하고 있지만 가격 부담이 여전하다. 이런 기사가 나왔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자꾸 가격, 배터리 가격 낮춰야 된다. 이 얘기하는 게 이런 맥락이죠. 아직까지는 내연기관 차량과 비교해서 가격적인 부분에서 뛰어넘어야 할 장애물들이 좀 있어요. 이 장벽들이 이 장애물들을 하나둘씩 걷어내기 시작하면 전기차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을 할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 기사는 꼭 한번 찾아보시고 여기 주요 전기차와 전기차 유사 가격대 가솔린 모델을 비교해 둔 게 있어요. 그래서 가격, 그 다음에 배터리 용량, 뭐 주행 거리 이런 것들을 이렇게 비교를 해 뒀는데 아직까지는 전기차가 조금 더 발전을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마지막 기사는 이겁니다. 이것도 나이스 신용평가에서 나왔네요. 보고서가 나왔는데 전기차 배터리 25년까지 공급 과잉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태까지 시장에서는 22년, 23년까지는 배터리가 부족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나이스 신평의 이러한 보고서는 이게 뭐지? 이런 부분이 좀 있었죠. 일단 저는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과 이렇게 반대되는 의견이 나오는 거는 참 좋다고 봐요. 왜냐면 그래야 또 한번 생각을 해보고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저도 이 기사 보고 저 생각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한번 이 근거가 어떤 부분인지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뭐 나름 여러 뭐 근거를 많이 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사실. 그러니까 2021년, 22년 이렇게 매 분기마다 지나면서 그 수치들을 그때마다 확인하고 체크업 하면서 팔로우업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사실 왜냐면 이게 근거를 가지고 예측을 하는 거지만 그 예측이 100% 맞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2023년까지 공급 부족이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사람이 하는 예측이고 뭐 이렇게 공급 과잉이 올 거다라고 하는 것도 사람이 하는 예측이기 때문에 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이러한 내용들 다 숙지하고 계신 다음에 분기마다 이렇게 확인을 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기사 좀 재미있게 봤고 저는 아무튼 22년 한 23년까지는 공급 부족이라고 보고 있지만 이 나이스 심평이 했던 이러한 얘기들이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매 분기마다 좀 확인을 하는 그런 작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제가 공유할 기사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영상 초반에 이 섹터에 대한 짧은 코멘트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뭐냐면 제가 그런 질문들을 자주 받는 것 같아요. 뭐 어떠한 기업이 어떠한 발표를 했을 때 이거 되면 경쟁자들 죽는 거 아니냐 이러한 질문들을 자주 받는데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된다. 이제 이러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번 주에 나온 보고서 중에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가 있었어요. 지금 2020년인데 2027년까지 내연기관의 판매량은 91%에서 66%로 줄어들고 전기차는 이제 그 비중이 더 커질 것이다.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에 대한 내용도 나왔는데 전기차 산업 수요 대비 테슬라 중장기 캐파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2025년이 되면 이렇게까지 지금 수요가 커지는데 테슬라 생산 계획 물량은 이 정도다. 그러니까 733.5만 대가 과부족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앞으로 이 전기차와 배터리 수요는 굉장히 커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에 있어서 테슬라, 뭐 폭스바겐 이런 기업들 있죠.
그 다음에 배터리에 있어서 LG화학, CATL, 파나소닉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그 어떤 기업도 혼자서 이 수요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같이 감당을 해야지만 가능한 그러한 수준의 성장이 예상이 되는 그러한 산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가 내재화를 계획하고 있다 하더라도 일단 그때까지가 얼만큼의 시간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 시간까지 기존 배터리 플레이어들도 기술 개발하면서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너무 크게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내재화를 시작한다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배터리 수요는 차고 넘칠 겁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그 본인들의 차량에 자기네 배터리를 넣는다고 해서 배터리를 팔 곳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은 최소한 아직까지는 어떠한 한 기업이 기술적으로 조금 더 먼저 앞서 나간다고 해서 경쟁자들이 위험에 처하는 그런 수준이 되는 것을 걱정할 시기는 아직은 아니다. 조금 이르다.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NF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NCMA에 있어서 잠깐 먼저 앞서 가서 시장에서 빛을 본 거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왜냐면은 양극재에 있어서 기술 개발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그 부분인데 그 다음 그러니까 차세대 양극재에서 다른 기업이 또 치고 나가면 또 LNF는 또 잠깐 뒤처지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LNF가 뭐 망하냐? 그건 아니죠. LNF도 또 그 다음 것을 또 빨리 개발해내고 그러면 또 다시 이제 경쟁에 합류하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 혹은 전기차 쪽에 있어서는 웬만한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은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정말 파이가 더 커질 건데 그 커진 파이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수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웬만하다는 것의 의미는 정말 뭐 경쟁력이 너무 없어서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정말 뭐 예를 들어 뭐 니콜라처럼 사업 자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런 부분을 의심해야 되는 기업들 있죠. 이제 그런 기업들을 제외한 뭐 정말 누가 들어도 현재 이 섹터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누가 들어도 톱 티어에 들어가는 기업들 실적을 잘 내고 있는 그런 기업들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기업들을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일시적으로 뭐 잠깐씩 경쟁자보다 조금씩 뒤처질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수혜를 다 볼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LNF가 2분기 때 NCMA 니켈 90%로 빛을 봤다고 해서 그러면 뭐 에코프로 BM이랑 포스코 케미칼이 주가가 상승을 못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조금 덜 상승한 거지. 네, 그래서 떤 기업을 들고 있어도 정말 웬만한 기업이면 이 전기차와 2차 전지 쪽에서는 수혜를 볼 수 있다. 네,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마음을 편하게 가져도 될 것 같다.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